기장군의 한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긴급 방역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지정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수의과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생명 연구를 위한 핵심 인력을 키우겠다는 건데 전국 수의사들은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동구 신선동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침체를 겪고 있는 동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부산 지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4천여 명으로 직전주 대비 21% 증가했고 재감염률은 16.1%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수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의생명 연구를 위한 핵심 인력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전국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부산에는 수의과 대학이 없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국 수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예고돼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증가하면서 이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 방역관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연구하는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부산 지역 가축 방역관은 적정 인력 대비 40%에 불과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의사 배출을 넘어 의생명 연구의 핵심 인력을 키우겠다며 부산대학교가 수의과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 공항과 부산 항만으로 유입되는 동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도 추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산대는 지난 10월 교육부에 설립 요청서를 제출하고 교내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에는 수의과 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 예정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부산이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것은 수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한번 서울이나 다른 쪽으로 갔던 학생들이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22일 전국 수의사들은 부산대 수의대 설립 저지를 위한 총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수의사는 포화 상태라는 것, 부산대와 대한수의사회에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대는 1989년 충북대학교에 신설된 이후 33년간 수의대가 신설되지 않았다며 수의대 설립을 위해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가축 방역관의 처우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수의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0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에 6,56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기저질환이 있는 80대 환자 1명이 사망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25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56.3%입니다. 한편 지난주 부산의 총 확진자는 29,812명, 일일 평균 4,258명으로 직전주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4,811명으로 재감염률은 16.1%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기장군의 한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긴급 방역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기장군 일광읍에 소재하는 농장으로 닭 등 가금류 총 226수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30수는 폐사했고 나머지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와 기장군이 진입로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했으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지정하고 이에 포함되는 모든 사육 가금류에 대한 이동 제한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대에 포함되는 농가는 부산시 211농가로 4,796수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기장군 내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이 기존 4개 교에서 6개 교로 확대 운영됩니다.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은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통합구역을 조정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에서 해운대 교육지원청이 첫 시행했으며 정관 지역 모전초 등 큰 학교 6개 교와 기장 월평초 등 작은 학교 4개 교가 대상이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에는 큰 학교 일광초와 해비초, 작은 학교는 죽성초, 칠암초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소망을 비는 모임을 송년회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송년 모임이 모처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연말을 맞아 음식점마다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예약 문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지역 상인들은 반가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달라진 회식 문화로 일부 업종은 여전히 울상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사람들이 송년 모임을 점심 식사로 대체하거나 1차에서 끝내는 이른바 가성비 모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차 문화가 사라지면서 주점과 노래방 등에선 여전히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업종별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잠시 정체했던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20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만여 명을 넘어선 만큼 송년 모임을 하시더라도 개인 방역 수칙은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영도구 신선동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무산되고 지역의 산업 쇠퇴와 함께 사람들이 떠나며 침체를 겪고 있는 동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물꼬가 트인 건데요. 어떻게 달라질지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에 집들이 빼곡히 들어찬 마을, 영도구 신선동입니다. 주택가에서 대로로 통하는 가파른 계단은 보기만 해도 숨이 찹니다. 피란 시절부터 형성된 주거지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데 건물 10개 중 9개가 20년 넘은 노후 건축물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영도 지역에서 수리조선 산업이 번성할 때 신선동은 배후 주거지역으로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산업 쇠퇴와 함께 노동자들이 빠지기 시작했고 최근 30년 새 인구의 73%가 줄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노인입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랑 직장 따라왔다가 신랑 직장이 안 되면 나가는 분들도 훨씬 많고. 지난 2013년 지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며 재개발도 예고됐지만 사업성이 적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오래된 빈집이 방치된 동네는 곳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런 마을에도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신선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4년간 143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영도구는 마을 곳곳에 공원과 쉼터를 조성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사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후한 집수리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은 노인과 청년들을 위한 그룹홈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선동은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12.4%로 부산시의 3배 수준입니다. 이 같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건강관리 등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 유인책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공동 주거 공간도 함께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하는 것들이 이제 당해 사업이 진행될 곳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가면은 이제 거점 시설 2군데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 인근에 1-2개 정도의 필지를 더 매입을 해서 이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누구보다 지역의 변화를 기대하고 바라는 주민들, 지역의 젊은 엄마들을 주축으로 동네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자립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좋은 동네 만들어가지고 같이 잘 살자고 막 그래 무조건 들이미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오신 분들이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을 협동조합을 꾸려 어르신 도시락 사업을 추진하거나 인근 흰여울 마을 등 관광지와 연계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겨울철 화재 예방법과 안전 수칙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철 화재 대부분이 난방기구로 인해서 일어나는데요. 먼저 화재 사고 유형부터 짚어주시죠. 예, 일단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게요. 주방에 그 가스레인지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LPG 쓰는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 보일러실 문제예요. 그다음에 전기담요라든지 그 온풍기라고 보통 하는 거 있죠. 선풍기 모양으로 생긴 거, 그 온열기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연말 같은 경우는 그 촛불을 야간에 켜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런 부분. 그다음에 끝으로 그 가정에 뭐 다 콘센트가 있죠. 그 콘센트에 그 접속이 불량하거나 또는 그 전선 같은데 피복이 벗겨진 게 있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스파크가 튀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부분만 좀 특히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가스를 다 쓰고 있는데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집이나 할 거 없이.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이제 날이 춥다 보니까 보일러실 같은 데 문을 꽁꽁 닫아두시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렇지만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조금 한 뭐 5cm 뭐 이 정도 내외로 창문을 열어둬서 만약에 그 가스가 노출됐을 경우에도 다 날아가거나 이러면 이제 위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좀 열어두십사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아예 출입문에다가 가스 점검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다 좀 붙여두시는 것도 외출을 할 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특히 그 전기담요라든지 온풍기 같은 거는 외출 시에는 반드시 꺼두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촛불 같은 경우도 수면 시에는 반드시 꺼서 그것이 이제 넘어지거나 또는 불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시에는 촛불을 꼭 좀 꺼두시는 그런 요령, 그런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도 알려주시죠. 예,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든 어디서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정에서라면 식구나 앞집, 옆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크게 외쳐서 반드시 알려주시는 게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피하실 때는 대부분 가정이 그 현관문이 불을 그 확산을 막아주는 불과 연기로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할 때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든 옆에 있는 지인들하고 대피를 신속히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좀 수건이나 이 옷가지 같은 데다 물을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철 화재 예방법과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0일) 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국내 공항 누리집과 각종 광고 매체를 활용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고 각종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유치 홍보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 2023년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 실사단 방문 일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으로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로 부산을 알리는 각종 국제행사에 외국인 맞이 등 세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